오늘은 일봉상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온 종목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저희 기업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자동차 원자력 우주항공 등 3대 전방산업에서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오류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의 시험검증 실적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5% 이상 고성장한 이유죠. 배현섭 슈어소프트테크 대표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업 성장성을 밝혔다. 카이스트에서 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은 배 대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연구원 경력을 밑바탕 삼아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다. 2002년 같은 학교 학부 후배 1명 및 대학원 실험실 후배 3명과 총 1억 원을 모아 창업했는데 현재는 시가총액 3,400억 원이 넘는 회사로 성장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자동차 원자력 국방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사업으로 질주할 것이며 슈어소프트테크의 주력 사업은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기술 검증이다. 항공기 비행 제어, 원자력 핵반응 제어, 자동차 자율주행 등의 시스템에서 에러가 생기면 대형 인명피해로 즉각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미션 크리티컬 산업이라고 한다. 슈어소프트테크는 이 분야에 쓰이는 소프트웨어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AI 기술 확산과 맞물려 사업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 배 대표는 사회 전체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검증 및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테스트 바이 AI와 AI 자체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오브 AI 두 가지 방향으로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8월 빅데이터 전문기업 모비젠 지분 43.75%를 229억 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했다며 인수합병의 효과로 올해 덩치가 더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적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2019년 매출 272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에서 지난해 각각 633억 원, 115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차, 하나, 두산에너빌리티 등 500여 곳과 거래하고 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SMR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미국 최대 SMR 설계업체 뉴스케일 파워가 만드는 소형 모듈 원전 검증 사업에 참여했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 AI용 데이터 센터 근처에 SMR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 대형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건설비는 10분의 1에 불과한 SMR은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린다. 2002년 설립한 슈어소프트테크는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기술을 국산화했다. 고위험 고신뢰 산업으로 불리는 미션 크리티컬 산업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종합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미션 크리티컬 산업은 자동차, 국방우주항공, 의료, 금융과 같이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산업군을 의미한다. 한국형 원자로 계측 제어 시스템의 시험 검증을 15년 이상 수행해왔다. 특히 IEEE 101이 KINACRS02로 표준을 준수하는 소프트웨어 검증 및 사이버 보안 서비스에서 높은 전문성을 축적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검증에 참여하면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했다.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검증을 시작했고 미국 뉴스케일이 만드는 소형 모듈 원전 검증 사업에 참여했다. 이상입니다.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술은 나날이 발전을 해갈 것입니다. AI 반도체, 즉 GPU 설계는 엔비디아가 시장 전체를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반도체를 실제로 가공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계는 TSMC가 시장을 독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의 AI 생태계를 직접 구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각자 설계하고 생산하는 라인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AI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팔란티어라는 기업을 그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의 보안과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제공하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테러 데이터 분석 및 범죄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업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팔란티어는 정부향 매출에 의존하여 방산 관련주로 분류되었으나 기업 대상, 보안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한 수주 잔고와 매출 등의 시뮬레이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동종업종 간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돕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AIP 플랫폼 출시 후 미국 기업 매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며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69%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정부 매출 역시 꾸준합니다. 미국 국방부와 대규모 계약 수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가 최근 미 육군과 4억 8천만 달러, 약 6,607억 2천만 원 규모의 계약 체결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팔란티어 AI 모델이 실제 전쟁, 즉 러우 전쟁에서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팔란티어 AI 모델 고담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크라이나 지휘관에게 흑해 군함부터 돈바스를 가로지르는 탱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전투기까지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군대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려 러시아 군대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과 우크라이나 드론의 활약도 있었으나 군사력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팔란티어 AI 모델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처음 주목받는 기업들은 하드웨어 분야입니다. AI 관련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AI 반도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테마가 성숙기에 들어가면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입니다. 아직 AI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차 실적이 개선되고 수익 모델이 정착이 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 과정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분야가 발전을 거듭하면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일들이 현실화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에 국가적인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유명한 일화 하나를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중요 다리를 하나 폭파하는데 폭격기가 600번 이상을 출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두 실패했습니다. 정밀 타격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도체 칩을 폭탄 내에 장착을 하여 폭탄을 유도하는 방식이 개발되어 단 한 번의 출격으로 다리를 폭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AI 기술이 더 발전이 되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미 전쟁 이전에 전쟁 당사국들이 이 AI 기술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쟁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분석해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AI 기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다 해낼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와 프로그램을 가진 나라가 초강 대국의 위치를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주목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입니다. 차트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대개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상장 초기에 기대감에 급상승을 했다가 기대감이 꺼지면서 긴 하락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업황 반전이나 실적이 부각이 되어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갑니다. 이 기업도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반등한 자리도 보입니다. 하지만 121선 돌파에 실패하고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세가 크게 한번 나오고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줄다가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하지만 가격 캔들에는 윗꼬리가 계속 달려 있습니다. 저항을 받으며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자리가 N자형 파동의 초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N자형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였습니다. 기준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캔들들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곧 돌파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그 위에 강력한 저항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라인까지 돌파하면 이 주식은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차트를 키워 작도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메뉴바가 뜹니다. 그 중에서 차트 툴이란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작도 방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직선 회귀 채널이란 메뉴를 클릭하면 이런 작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HTS가 알아서 추세선을 그어주는 작도법입니다. 제가 작도한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에서 중심선을 중심으로 주가가 등락을 하다가 상승 반전이 되어 역시 중심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등락폭을 알기 쉽게 작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이 상승 추세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치 엠벨선이나 볼린저 밴드처럼 상단선을 터치하고 하락하고 하단선 근처에서 반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하늘색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이 중심선을 살짝 깨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도법을 통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주가는 상승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을 이해하면 매수 타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작도법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주요 저항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돌파 매매를 연습해보기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삼천당제약 주가가 급등 중이다. 19일 오전 10시 10분 삼천당제약은 전거래일 대비 11.38% 오른 15만 7,6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삼천당제약이 글로벌 임상 비용과 생산설비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0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자사주 609억 원 규모를 장외시장에서 매각한다고 지난 17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며 처분 목적으로는 아일리아 고용량 바이오시밀러 경구용 GLP-1 글로벌 임상 비용과 경구용 GLP-1 생산 설비에 투자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삼천당제약은 사모십이나 신주인 수권부사채 BW 발행 등을 통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조달해오곤 했다. 지난 1분기 기준 삼천당제약의 현금성 자산은 489억 원, 기타 유동 금융자산 350억 원으로 자사주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연구자금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삼천당제약 측은 자사주 매각 이유에 대해 크게 이유가 있지는 않다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자금이 필요해서 조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천당제약은 덴마크 노보노디스크의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먹는 형태로 만든 복제약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삼천당제약은 임상시험 수탁시아로 업체와 먹는 방식인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세마글루타이드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비만 치료제와 오젬픽 당뇨병, 리벨서스 당뇨병의 주성분이다. 모두 GLP-1의 유사체 약물이다. 위고비와 오젬픽은 주사제이고 리벨서스는 먹는 제형이다. 오젬픽의 물질 특허는 오는 2026년에 만료되지만 제형 특허는 2039년까지다. 삼천당제약은 계획대로 개발되면 이르면 오는 2026년부터 세계 첫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 제품을 판매할 것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사들의 기술 검증과 비임상 연구, 약동학 시험 등을 통해 복제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임상을 시작으로 지역별 품목허가 취득을 위한 등록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입니다. 삼천당제약은 종근당이나 유한양행처럼 업력이 대단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캐나다, 서유럽에서는 바이오시밀리어로 지역별 파트너사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와는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매출액은 중국과 미국에서만 5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일본에서는 25년 1분기, 유럽에서는 25년 3분기 판매 예정입니다. 24년 내에 미국, 중국, 러시아, 중남미 등 국가들의 계약도 성사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특허 소송 결과에 따라 25년 본격 판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조 원을 돌파한 글로벌 인슐린 및 GLP-1 시장에서 경구용 제품은 삼천당제약의 제품이 유일합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데이터를 보면 1년 사이에 27조 원에서 61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 기업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경구용 비만 및 당뇨 치료제를 패키지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표적 항암제 시장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미국과 유럽에서 제네릭 점안제가 최대 1,400억 원의 매출액을 가져올 수 있으며 20여 개 품목의 공급 계약도 체결하였고 일부 제품은 수출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2분기부터 제품 2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품목 허가와 취득 및 수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무 상태가 견고하고 적극적인 R&D 투자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확보하는 행보를 보면 이 회사가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딱 보기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것이 보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급등세를 이어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상승 각도가 더 급격해진 것이 보입니다. 사실 제약회사의 경우는 실질적인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임상실험부터 각국의 인허가 과정, 그리고 판매처 계약 수주까지 너무도 길고 긴 연구개발 투자 및 생산 라인 구축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연구개발 과정에 자금이 모자라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동사는 이러한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판매 단계에 다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만큼은 아니겠지만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는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241선과 121선의 이격이 좁아지면서 두 선의 돌파 자리가 나온 지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이후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어제 오늘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추세선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중심선에서 캔들들이 크게 하단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상승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아니면 도라는 것입니다. HLB 그룹주들이 모두 FDA 승인이 좌절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호재가 겹치면서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후자 쪽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주식은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고가 놀이를 할 것입니다. 이틀 연속 급등을 하였기에 조정이 나오겠지만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작도한 추세선의 각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을 보이더라도 전고점은 깨지 않을 것입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타점을 잡아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종목입니다.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입니다. 레뷰 코퍼레이션은 카페24와 인플루언서 쇼핑몰 서비스 공동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와 글로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레뷰와의 연동, 그리고 다양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카페24의 유튜브 쇼핑몰 이슈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 공부는 각자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형적인 U자형 반등입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을 하나 돌파하고 나서 다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면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매물대 장벽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또 추세선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천당 제약보다는 상승 각도가 가파르지 않습니다. 상승 모멘텀의 강도가 삼천당 제약보다는 약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 추세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중심으로 상단을 터치하고 조정을 보이고 하단을 터치하고 상승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하단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물론 갑자기 이 종목의 모멘텀이 시장에서 급부각이 되면 하단선까지 조정을 보이지 않고 중심선 근처에서 급반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이 121선을 돌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주이기에 241선이 없지만 대세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